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2월의 첫날, 오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집중 분석과 함께 내일장 관심주 딱 한 종목, 그리고 주요 종목들 AS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댓글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빼놓지 않고 주요 종목들 AS 해드리고, 또 작년에 우리가 인내했던 부분들 CPI 라이브 때 기억하실 거예요. PQQQ 반등할 때 됐다. SQQQ, SOXS 떨어진다. 테슬라 보면 지금 급락 이야기 할 때 아니다. 인버스 제자리로 내려간다. 또 뭐 해운주, 뭐 HMM 대한해운이 오를 때 됐다. 철강주 반등 들어간다. 증권주 반등 들어간다. 전부 다 적중했습니다. 화장품주도 바닥에서 더블 오르고, 또 건설 섹터 삼성 엔지니어링은 신고가 직전이에요. 오늘 또 대우건설도 제가 봐드릴 거고, 삼성전자, LG전자 작년 6월달 대비했을 때 떨어진 거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을 뿐, 삼성전자 오를 때는 삼성전자 매도해야 된다 그러고, 또 떨어질 때는 폭락한다 그러고, 항상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 불사조만큼은 내가 2년 동안 모은 주식, 정말 멀티플 공부하고 밸류에이션 공부하고 조금 떨어지면 정리하자. 이거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 빼고 하세요. 카카오 화재 났을 때 정리하세요. 그럼 매번 반토막 났을 때 정리하고, 화장품주 정리했더니 더블 가고, 리오프닝 항공주 더블 가고, AI 로봇주도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K옥션, 서울옥션, 또 뭐 빛컴퓨터가 올라가고, 뭐 너무 많아요. 그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오늘 제가 다 봐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장 한 종목 딱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진지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삼성전자가 지수가 저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2,700~8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 가격까지 갔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안 올라갈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회비용 얘기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또 HMM 같은 기업들, 현대제철 같은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2년 동안 모으고 예전에 막 올랐을 때 좋다고 얘기하다가 떨어졌을 때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급등할 걸로 가야죠. 손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듣기가 싫어요. 그냥 내가 좋은 종목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왜 만만한 삼성전자 매도하자. 이거는 안 됩니다. 어제 하루 떨어지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또 삼성전자 자기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까운 내가 1억, 2억, 또 어떻게 보면 은퇴자금, 노후자금까지 모아가는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정말로 5만원에서 7만원 가능성은 없는지, 가게 된다면 바닥에서 40% 오르는 거고, 배당까지 2년 받았다면 거의 50% 이상 바닥 대비 올라 있는 거예요. 거의 50% 차이인데, 그 1억이면 5천만원 차이인데, 이걸 갖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2차 전지도 반등, LG 에너지솔루션 상장되고 나서 싼 거를 찍을지 말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인버스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우리 뭐 경기 침체, 올해 100% 경기 침체, 올 초에 폭락한다. 이거 다 틀렸죠. 그러면 12월 달에 매도를 만약에 했다라면 지금 계좌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 종목을 정말 보유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입니다. 자신있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라이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불사조 유튜브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또 노후 걱정 있으면 삼성전자, LG전자, CPI 때 다 라이브. 이 CPI 특집 라이브 한번 보세요.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나? 정말로 정확하게 제가 환율도 그렇고, 금 가격도 반등 얘기했고, 코인마저 오늘 급등해서 또 하나투자증권 급등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목표가를 계속 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좋을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십 가입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매일같이 수익 내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드리고, 또 매일 이익 실현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또 종목을 남발하지도 않습니다. 한 종목씩 이렇게 단기 매매해서 너무 기법 설명해드리고, 왜 이걸 내가 올라가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라이브 보시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또 실방에서 이런 이모티콘 쓸 수 있거든요. 하루 4,000원인데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멤버십 라이브를 매일 하면서 커뮤니티에 추천주 주고 AS하고 하는 데는 저 하나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신청해 보셔라. 가입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멤버십
가입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삼성전자를 한번 보기 전에 시장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드려야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시초가가 올랐고 내려왔다가 약간 올라서 끝났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코스피 별로 팔지 않았어요. 나스닥 선물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나스닥 대폭락 준비하자. 그래서 SQQQ 3배짜리로 많이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나스닥 2.6%도 폭등을 했어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FOMC 기대감으로 좀 올라와서 또 지금 폭락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몇 번 더 오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스닥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13,000원까지가 13,0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다만 홍콩 최근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좀 쉬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 자체가.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유럽 증시 보면은 거의 뭐 급등하고 멈추고 급등하고 쉬었다가 급등하고 쉬었다가 여기서 당장 안 가면 어떤가요? 조금 있으면은 한 번 더 오르면 신고가인데.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유럽이 지금 경기 침체고 난리가 났고 원자재 폭등에 물가 얘기하는데 신고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아시겠죠? 환율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수 자체가 월봉 20월선을 돌파를 해서 2,700~800을 도달이 됐을 경우에 과연 삼성전자 가격이 얼마일까? LG전자 가격이 얼마일까? 이걸 생각해 줘야죠. 자, 지난달에 거래량 나오면서 양봉 치면서 5월선 돌파시켜놨기 때문에 최소한 2월 초중순까지는 일단 더 위로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양봉을 꽉 채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서 코스닥이 850, 900도 도전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 종목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삼성전자 오르는데 내 거 왜 안 오르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딴 거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떨어질 때 개별주도 또 많이 움직이거든요. 개별주는 개별주대로, 우량주는 우량주대로 여전히 못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대형주도 오늘 한번 제가 삼성전자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을 해드려 보면 자, 하나투자증권 한번 보세요. 너무 좋아요. 뿌듯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3,500원, 4,000원을 1차 목표로 했는데 그 가격 찍으면은 이제 요 가격에서 2배 되면서 추가 매수 사인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가상화폐 FTX 사태에 있을 때 제가 영상 한두 달 있다 급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장주잖아요. 하나투자증권이. 됐죠? 그래서 하나투자는 2배 오르는데 그럼 난 이제 최저점에서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정리합니다. 요럴 때 최저점에서.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자, 그래서 증권주 좋잖아요. 보세요. 키움증권. 10만원, 11만원 매일같이 최저가에서 얘기했습니다. 가고 있죠? 그럼 적어도 이 가격에서 정리하는 거하고 지금 69,000원 정리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죠. 삼성증권, 증권주. 좋죠? 유한타증권. 배당도 많이 줍니다. 여기. 유한타증권 기관이 100만 주 정도 매수를 한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유한타증권도 기관들이 유진투자증권 기관이 200만 주 정도 자사주 매입하고 추세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급등을 하게 되면 지수 올라가면 3,500원 이상 유진투자증권, 유한타증권도 올라가면 3,5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현재 오늘은 삼성 S대, LG 에너지는 상장하고나 또 올라갑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쌍고를 찍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제가 고민이 됐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치고 가다가 빠지게 되면은 또 밑에까지 한번 차익실에 나올 수 있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물론 2차 전지에서 좀 좋게 보는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중장기로 관심 종목을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또 좋은 거 알려드립니다. 신세계 INC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때요? 월봉 보니까 하나도 안 올랐죠. 주가가 최고점에서 많이 빠지고 실적도 좋은데 지금 월봉 5월선 골든크로스에서 위로 안 치고 갔죠. 요거를 관심주로 추가를 해주세요. 우량주 보시는 분들. 신세계 INC. 정말 최고 종목이니까 지금 현재 시총 2,500억인데 지금 오늘 좀 올랐죠. 그럼 조정 나왔을 때 퍼는 2, 3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4,000원 초중반에서는 항상 관심주로 보시고 신세계 INC 관심주로 추가하세요. 노트에 적어 놓으시고. 너무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안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제가 네옴시티 딴 건 다 가짜라 그랬습니다. 진짜로 네옴시티 수혜주 딱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줄상향하고 있죠. 성장 끝나지 않았다고. 주주 환원 정책까지. 그렇다면 올해까지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가가 또 한 1년 정도 박스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2만 7, 8천을 돌파하게 된다면 정말로 뭐 한 3만 2천 원, 5천 원도 열려있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니까 그 대신 여기 전고점이 여기서 막히게 되면 또 한 2만 5천 원 정도 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뚫게 되면은 정말로 강한 시세가 예상이 되는 대형주죠. 그리고 어저께 사상 최대 실적 나온 대우건설 저는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대우건설 오늘 주가는 좀 빠졌지만 지금 주가 이렇게 땡긴 다음에 한번 조정 나온 것 뿐이에요. 관련주만 보면 되거든요. 대우건설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월봉 5월선에 있는데 이 종목이 과연 6천원까지 안 갈까? 미분양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 쪽 미분양 지금 높은 가격에 그 작년에 급락한 가격이 반영 안 되건 다 미분양 할인 분양 가야 돼요. 근데 둔촌주공은 결국 완판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둔촌주공은 지금 70% 정도 계약됐지만 3배에서 더 뽑아놨죠. 지금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긴 또 완판이 건설사는 할인 분양을 하더라도 돈만 챙기면 되는 거고 PF 대출 연장이 안 됐던 고금리 때 문제가 됐었던 게 문제고 예금금리 지금 5, 6%, 3%대로 내려오고 대출금리 내려가고 있으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안 되고 베이비 스텝 가고 동결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우건설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 때문에 제가 더 확실한데 DLENC 완전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죠. DLENC는 제가 최근에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점이 3만원이죠.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까지는 분할적으로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있죠? GS건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DLENC하고 대우건설을 대형주 탑픽으로 보면서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이런 종목들이 원래 바닥에서 더블 칩니다. 요거 액면가 5,000원짜리거든요. 여기 매집봉 뜨고 내려온 종목이죠. 그래서 중소형주 보신 분들은 신원종합개발 보시면 돼요. 중소형주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들 위주로 진행하니까 한국토지신탁이라든지 부채가 없어요. 이런 기업들은. 배당을 7%씩 주는 게 토지신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정리하고 올라간 거 이제 또 사면 물리고 이런 방식이 반복이 되니까 아 건설주 안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향후 지금 1월에만 14% 오르고 향후 주가는 분양 수요, 원전 수주 거의 최고 종목이 대우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이 지금 보면은 오늘 나온 리포트인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고 작년에 그 어려운 상황 PF 대출이 있었는데도 자체연금 2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주택이나 건축, 토목, 플랜트 사업부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됐지만 해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외주비가 오른 탓인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베트남 쪽하고 상승을 위해서는 미분양이 감소하면 되는데 여기 대우건설은 한남구역도 수주를 했어요. 둔촌주공도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플랜트 수주 관련 소식이 필요하고 미분양 세대는 작년 말 기준 대비 1월까지 상승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폴란드 원전이 하반기 후에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적정 주가는 상향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가 수익별로 따지면 너무 싼 데가 대우건설이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됐지만 주가가 최근에 오른 다음에 살짝 조정 나온 것 뿐이다. 지금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건설 섹터에 대한 우리 최고 실적이 나오는 쪽 항상 똑같잖아요. 이 코인도 시장 살아나서 국내 거래소가 반색하는데 업비트 지분 갖고 있는 게 하나투자증권이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루도 안 빼놓고 여긴 정말 하나투자증권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 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5배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코인 쪽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인 못하면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최고 기업은 하나투자증권이라고 매일 말씀드렸거든요. 별표 치시고 지금부터는 진입 안 하셔도 돼요. 더 올라가면 좋지만 분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오르고 또 삼성전자 관련주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 삼성전자 집중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 종목 AS와 함께 내일장 관심주 한 종목 말씀드릴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좀 눌러주세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우량주들, 특히 해운주 이런 기업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존중을 해요. 이런 거 매도해서 잡주 가자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두고 내가 뭐 단기 매매를 해야지. 삼성전자를 지금 적어도 2년 전에 우리가 증시 3,300 최호황일 때 모으는 게 낫나요? 지금 모으는 게 낫나요? 무조건 폭락 가나요? 삼성전자 영원히 가망 없나요? 지금 이제 역대 최악 실적 찍었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국내 비중이 크니까 도와줘야 되는 기업이죠. 카카오는 많이 도와줬어요. 분할 상장 얼마나 많이 했나요? 삼성전자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 파운드리 쪽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대만이 워낙 압도적이죠. 우리가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독보적인데 하이닉스하고 비메모리 쪽이 삼성전자 점유율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격차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투자를 그렇다고 많이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골드만삭스 기사가 있는데 요걸 보세요. 우리가 외국인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 경고했지만 골드만에서 목표가를 잘 올렸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모든 것들이 어려웠던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그때의 시기가 지금 아니고 그때의 실적이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심지어 아프리카 나라는 작년에 10개 중에 7개가 파산을 했어요. IMF 구제금융 받고. 올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달러 때문에. 달러도 1450원에서 1250원까지 내려왔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됐고 올해 실적을 앞으로 맞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상향을 했습니다. 그럼 외국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1분기 안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피크아웃 정점 도달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재고가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가격과 환경의 의미 있는 이익 개선이 2분기에 일어난다면 지금 봐야죠. 주가가 지금 95,000원이 아닙니다. 주가 6만원이에요. 이제 눌림목에서 올라가면서 배당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이 뭐 어닝쇼크라고 하는데 잠정 실적에서 이미 나온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감산에서 선을 그은 삼성전자 사실상 감산에 돌입한 것으로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데 2월 말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레고랜드 사태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레고랜드 사태 PF 대출 연장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12%에서 6%, 5% 그 아래로 연장을 했거든요. 이미 이제 뭐 계약이 거의 60% 됐기 때문에 다 받겠지만 그래서 메모리 제품 가격 반등을 예고하는 근거는 이제 내년부터 발생한 구조적 공급 부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 재고로 대응이 불가능한 서버 DDR5 시장의 개화예요. 여기 항상 얘기하죠. DDR5. 그래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사인해서 2년 감산한다고 추가적인 투자 축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도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는 이 부분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올해 이제 4분기 때 뭐가 있었죠? 재고자산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게 한 몇천억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이에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이제 재고자산 손실도 있고 무조건 감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운영을 최적화하느냐 유지 보수 강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걸 멈춰야 되는데 생산 라인이 줄어들고 뭐 설비 투자 이런 R&D 투자 쪽은 그만큼 더 하겠다는 거거든요. 격차가. 그래서 메모리 이제 투자 규모가 사실은 작년에 얼마였냐면 32조 정도 됐는데 올해도 한 30조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감사는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모든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불황에 따라서 이게 감산을 하게 되는 게 호재가 되니까 오히려. 근데 삼성전자는 또 R&D 투자를 하고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설비를 이제 재배치하는 게 생산 설비 재배치, 라인 유지 보수 강화. 이게 실질적으로 감산 가동률 조정이라는 거예요. 웨이퍼 있죠, 웨이퍼. 투입을 감소해서. 이게 오히려 이게 인위적인 감산보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중반기 정도에 메모리 반도체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반도체 설비 투자는 이제 작년 대비 한 13% 정도 줄어들고 많이는 안 하고 D램 공급량이 한 9% 정도 감소한다면 이제 그 글로벌 쪽에 D램 공급의 한 4%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메모리 재고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남았느냐. 그러니까 평년 수준으로 이미 회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작년 말로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정도 지나면 이 메모리 재고가 이제 그 정상화가 된다면 이제 업황 바닥 요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그럼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는 게 뭐 있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요번 실적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가 지금 어저께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번 보세요. 월봉상으로. 지금 급락 나오고 있네요. 삼성전자 그러면 보시면 요럴 때마다 나타나서 매도하자 그래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한번 보세요. 코스피 지수하고 차트가 똑같죠.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왔나? 여기서는 제가 현대차고 삼성전자 방송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뺐습니다. 100% 이상 수익 내고 이때 당시 때.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때 한 번 더 떨어졌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기회였어요. 자, 6월 달에 지수 폭락할 때 다시 반등. 또 9월 달에 지수 폭락할 때 다시 기회. 이게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에요. LG화학 예전에 제가 그렇게 나와서 싸웠을 때가 이때입니다. 매일경제 가서 매도치라고 할 때. 그러면 결국은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 매도인데 돌아가면 이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는 원금 이상의 수익 엄청난 50% 70% 오른 가격인데요. 삼성전자 마찬가지. 내가 58,000원하고 7만원에서 75,000원은 배당까지 매년 3% 5% 주는데 그럼 몇 프로 차이가 나겠어요. 2년 동안 뭐하러 모았냐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일단 내가 이 성향 자체,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적어도 삼성전자를 이것만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고 안 오르는 적이 있나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나요? 삼성전자가 저는 작년 하반기 때는 이 원자재 물류 비용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메모리 가격까지 폭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상화 가격 7만원, 75,000원 회복을 시켜놓고 그때 가서 업황을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 목표가를 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 매수해야 되는 거냐? 저는 지금 내일 만약에 뭐 개파락이 나온다든지 시간에 다니까 한번 볼까요? 시간에 다니까? 시간에 보합이에요. 만약에 전 6만원 초반 오면은 담을 것 같아요. 담아서 결국은 이 65,000원 이상 돌파를 해서 결국은 7만원에서 75,000원 파동이 갔을 때 최소한 바닥에서 코스맥스처럼 기대감을 이렇게 쭉 당겼을 때 이런 바닥 따블 정도 이거는 낙폭과대니까 이런 종목들은 화장품주도 그렇고 이런 파동이 삼성전자한테 하나, 둘, 세 번째 파동이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조정 나왔을 때. 이때는 좀 유독 많이 떨어졌던 게 우리 이 정도까지 떨어질 일은 아닌데 다른 나라 다 올랐는데 이때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또 대형 다 팔고 개인 투자자들 또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요 12월 달에 그때 악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바로 V자로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지금 기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고점을 찍을 때 SK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FST라든지 보시면 이제 재미없다 그랬죠. 급등하고 나서 단타예요. 지금부터는 더블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저가 가격에서 때리면 안 된다는 거. 아, 내 순서가 오는구나. 이 중에 대장주였었어요. 2차 전지도 우리가 기판 관련주도 삼성전기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되고
삼성전기도 이 가격하고 이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 60% 이상 차이가 나요. 목표가까지 제가 16, 17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는. 그러면 얘가 오를 때 사서 어떻게 해요? 오르면 떨어지는데, 오르면 하나투어 예시를 들었잖아요, 제가. 요렇게 오를 때 질러놓고 일주일 동안 안 가면은 잡주. 이렇게 오를 때 질러놓고 일주일 동안 안 가면 잡주. 요렇게 오를 때 질르면 바로 가야 돼요, 단타는. 그럼 이것도 조정 나오면 하나투어도 올해 업황이 좋아지고, 리오프닝 CJ, CGV가 그 대신 바톤을 이어받고 있잖아요. 시장이 조정 나올 때. 먼저 급등을 하고 올해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내려온 우량주 안에서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달리면서 리오프닝 바톤을 이어받을 거예요. 또 안 간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주식에서는 정말로 안 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도 저는 순환매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리오프닝 주식이. 그래서 계속 보자. 리오프닝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CJ, CGV 올해 실적 무조건 좋아지는 기업이고 다른 화장품주 오를 때 좀 쉬었어요. 마스크 해제 기대만 화장품주가 먼저 오르고 항공주, 우리가 에어부산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떨어져서 급등 나왔죠. 제주항공. 매도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제주항공 같은 기업들. 그렇잖아요. 리오프닝. 안 오른 거 있어요. 비트9만 있는 게 아니고 비트9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급등 들어갔고 비트컴퓨터 AI 우리 AI 헬스케어 비트컴퓨터도 올랐었죠. 비트컴퓨터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소개시켜드리자마자 올라가는 건데 솔본, 인성정보 이런 데들이 지금 아직 다 살아있어요. AI 관련주가. 근데 급등한 걸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봇주도 마찬가지예요. 로보스타 LG전자가 투자하네. 로보스타가 있었잖아요. 얘가 지금 많이 올라서 그렇지 한 번에는 안 죽을 것 같아요. 로봇주는. 그럼 안 간 거 보면 되겠죠. 로봇주 안에서.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 GS 글로벌, DY, KPF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작년에 급등하고 안 간 종목이거든요. 또 우리 이런 거 중에 로체 시스템즈 같은 종목도 조정식 꼭 보세요. 이런 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간 것도 있구나. 물론 급등한 로봇주들이 또 급등할 가능성은 높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여기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일단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리오프닝 종목 안에서 뭐 좀 할 거 없을까? 그런 걸 제가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웅주 하시는 분들 현대제철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기회죠. 아직 안 올랐죠. 코스피 2,700, 800 가면은 최소 4만원에서 45,000원 파동 나오겠죠. 현대제철 철강주 보시라는 거예요. 동국제강, 그리고 삼연철강 이런 종목들 안 올랐죠. 배당 막 300원씩 줍니다. 여기도. 철강주 한번 움직이거든요. 해운주 틀려나에 맞췄죠. HMM 올라가고 있죠. HMM이 최근에 추세를 타고 자리 만들고 있는데 또 탑픽 종목 페노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꿀 종목으로 요때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 있어요. 우리의 삶을 바꿀 종목에 페노션, 삼성 엔지니어링, 대한해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한해운 어때요? 우리 물류 비용 앞으로 안 줘주고 이제 계속 떨어진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운임지수 떨어진다고. 결국은 해운주, 현금 많은 해운주가 결국 올라가잖아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수가 조정받을 때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낸다는 거예요. 대형주 안에서도. 안 간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아요. 삼성중공업 지금부터 별표를 칩니다. 조선주 안에서 맨날 현대미포조선만 있었고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제가 2020년대에 했었죠. 이런 거 분산을 해서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현대중공업보다도 삼성중공업이 확실하게 탄력이 붙었다 봐야죠. 삼성중공업. 대량 거래가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생기는구나. 5G 말씀드렸죠. RFHIC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폭락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노와이어리스. 불사조 얘기하고 나서 계속 하잖아요. 이런 5G 쪽은 그리고 와이어블 이런 종목은 아마 급등으로 갈 거예요. 20%씩. 한번 5G 관련해서 부채가 없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배당도 주고. 5G 봐야 되겠다. 그러면 AI 인공지능 로봇 놓쳤으면 5G로 가야 되겠다. 부채 없는 걸로. 그런 기업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리오프닝도 제가 그런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게 좀 빠를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오르고 있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그 추세가 꺾여서 완전히 내려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기업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대표하는 기업 중에 안 간 게 뭐예요? 현대차 지금 보세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현대차가 과연 얘가 20만 원 안 갈까요?
급등을 아직 안 했죠. 현대차가 20만원 돌파하면 23, 4만원까지 안 갈까요? 기아하고 가겠죠. 현대모비스가 과연 25만원, 7만원 안 갈까요? 뭐하러 2년 동안 현대모비스를 매일 모았어요? 짜증나죠. 안 가니까. 이렇게 실적 좋고 한데 대주주가 지분 매입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은퇴자금 넣고 했지. 지금은 은퇴자금 못 넣습니다. 채권 넣잖아요. 주식 안 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27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잖아요. 현대모비스가. 이거 27만원 정고점 보는 분들도 많아요. 봐야죠. 자동차주가 안 움직였습니다. 이번 달에 자동차주도 봐야 돼요. DY 같은 기업들. MS 오토텍 같은 기업들. 떴다 하면 또 이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MS 오토텍도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DY 다 실적 좋은 기업이에요. 안 갔죠? 봐야죠. 여기 로봇도 들어가 있죠. 자원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GS 글로벌 같은 기업들 안 올랐어요. 작년에 2배 들였던 종목이잖아요. DY랑 같이. 그리고 자동차주 중에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중소형주, 자산이 높은 기업 LVMC 홀딩스예요. 당장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유증 23%, 무증 40% 진행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윗방향으로 강하게 칠 준비를 하죠. 요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주식들이. 그런데 여기 2년 동안에 누가 들어갔죠? 대주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5천만 주에다 이번에 300만 주 또 들어오죠. 전환사채 2,800원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이게 정말 큽니다. 라오스 쪽은 우리가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카카오랑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물류 사업하죠. 현대랑 물류 사업하는 뉴스 나왔죠. 그다음 카카오랑 모빌리티 사업하죠. 건설하죠. 그리고 캄보디아 중국이랑 자동차 신차하죠. 라오스 쪽 자동차 점유율 53%죠. 현대기아차가. 그리고 베트남은 전년 대비 3배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증 때린 종목은 이건 보세요. 제넥시는 이제 상장되고 나서 움직이겠죠. 이런 종목이 끝없이 떨어진 종목이에요. 알체라 같은 경우는 상장되고 올랐어요. 역배열이니까. 상장되고 나서 유무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저가에서. 대주항공도 폭락할 때 유증 때려가지고 최저가에서 지금 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갈걸요. 여기서 올라가면 유증 받는 분들이. LV는 지금 유증 발표 가격보다 올라 있어요. 신주인수권은 공짜 가격이나 다름이 없어요. 신주인수권도 왜냐하면 배당락 권리락 이전 가격을 회복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면 유증가 1,950원인데 무증은 자산이 5천억짜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꼭 적극적으로 보시고 요번에 시세 터지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무증하게 되면 가격이 바뀌어서 그렇지 대주주가 매집을 5,300만 주를 한 기업은 유일한데 이때 미얀마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때 7,000원 만원이 목표였었죠. 당연히 이 가격 이상은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2,800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다면 우리가 리오프닝 안에서 한번 봐야 되는데 뭐 리오프닝 하면 작년에 이제 환율이 올라서 다 피해를 보았던 기업들,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의류주에서는 뭐 FNF 홀딩스가 있었고 대현이 안 올랐어요. 대현이 자리가 좋은데 안 올랐어요. 지금 오늘 자리 괜찮아졌거든요. 요런 시간에 다니까 볼까요? 시간에 다니까는 지금 뭐 거의 보합인데 자 보시면은 요런 기업들이 한번 움직이면 세게 갑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또 뭐 성창기업지주 자원 관련주가 오를 때 오르는 기업이죠. 요런 기업들 뭐 점상으로 시작했다가 요런 기업들 뭐 현대 그린푸드 여기도 리오프닝이에요. 뭐 대형주 스카이라이프 같은 기업 이것도 대형주입니다. 또 너무 많아요. 리오프닝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급등한 게 너무 많아서 화장품주 다 해드렸고 코스맥스 해드렸죠.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도 부탁을 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 다음에 하지 말라 했어요. 떨어지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지금 오늘 급락 나오는 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코스맥스도 이제 기대치 대비했을 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밑에 있는 걸 진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밑에 있는 게 작년 11월 달에 있는 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PF 대출 뭐 연장 안 해줘 이런 게 지금 밑에 있는 거 이런 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자동차주 안 갔죠. 그러니까 오른 거는 차츰차츰 바닥 대비 2배 오르면은 분할 이익 실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제가 한 5,000원, 한 4,000원 정도를 보기는 봅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게 되면 분할로 한번 정리해야 되고 안 간 증권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설, 철강 이쪽. 여기가 이제 트로이카잖아요. 증권 쪽도 그렇고. 거기를 보시면 되시고
아까 건설보자, 철강보자, 해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리오프닝 주 시간에서도 예를 들어서 실리콘2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이것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애니능률 이런 것들이 살려져는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급등 들어간 종목인데 만약 여기서 바로 가면 괜찮은데 내려오면 이 밑에 왔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는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게 된다면 또 다시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핑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 치고 가거든요. 핑거도 이렇게 대량 거래 나온 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있고 AI 이쪽은 계속 강하니까 올라가는 게 나오니까 뉴프렉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로봇주 안에서 좋은 기업이에요. 아니 증강현실 관련주 중에 좋은 기업들이 안 간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 챙겨보시고 자동차주가 슬슬 움직이고 원티드랩이 AI 빅데이터 중에 지금 5분의 1 토막 나고 안 올랐어요. 지금 이게 회사가 빅데이터 관련주를 하도 적자 많이 나가지고 추천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회사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뭐 17,000원에서 8,000원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말씀드리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꼭 관심주를 추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죄송합니다. 벌써 36분을 진행을 했어요.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대원 미디어를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급등이 바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 너무 좋아했었던 종목이에요. 얘랑 자율주행 안에서 나무가 소개시켜 드리고 즉시 30%가 올라서 너무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종목이죠. 유니퀘스트하고 유니퀘스트는 자율주행 쪽에서는 우리 LG노텍, 유니퀘스트,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보면 됩니다. 유니퀘스트 이거는 뭐 매일 올라가니까 오늘 새로운 여기서 이제 한번 올랐다 조정 나오고 올랐다 조정 나오고 올랐다 조정 나온 종목 중에 그래도 좀 회사가 좀 괜찮은 기업 없을까? 예전에 많이 올랐었는데 부채가 별로 없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55,000원에서 저가가 10,000원이에요. 5분의 1. 자, 그쵸? 그리고 이번 달 윗방향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은 주차트 기준으로도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뭐 하는 기업이냐면 대원미디어 우리 다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비디오도 빌려보고 저도 잘 아는 기업인데 대원미디어는 뭐 애니메이션 컨텐츠 관련 종합 엔터 사업 업체인데 최근에는 이제 IP를 유통하는 것보다 IP 제작 쪽 그리고 마진율이 높아요. 부가가치 창출이 있고 항상 우리가 리오프닝 쪽은 게임도 들어가잖아요. 에이소프트 뭐 M게임, 액토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컨텐츠 관련주 최근에 웹툰 관련주 뭐 미스터블루 이런 거 많이 올랐죠. 여기는 지금 덜 올랐어요. 대원 미디어하고 같이 또 미디어 관련주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있는데 미디어 사업부 실적 주목되고 있어서 캐릭터 이제 IP 상품화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엔터 쪽은. 그래서 해당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제작 IP 상품에도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6년 만에 한 학년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지금 뭐 중국이랑 뭐 또 뭐 단기 비자 발급 안 해주고 이러는데 해제됐을 때 이제 중국 컨텐츠 수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 중에 실적이 괜찮고 부채가 없는 기업이다. 중국과의 교류가 우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시총 2,100억에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죠. 여기가. 그리고 부채가 50%밖에 안 돼요. 요런 기업 위주로 제가 보려고 하거든요. 2월달에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시간의 단위 까보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0.8% 정도 올라 있네요. 자리가 오늘 좀 괜찮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월봉상으로 일봉상으로 뻗어가고 월봉상으로 위로 뻗어갈 때는 이 월봉 20월선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2만원 언저리거든요. 2만원 언저리인데 우리가 2만원을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어요. 2만에서 22,000원까지가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올랐다가 대량 거래, 조정 이후에 다시 20에서 조정 이후에 중요 라인이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뚫려놨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한 번에 크게 발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윗방향으로 10에서 막 15%씩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중요 맥점 라인 돌파가 됐고 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는 업황 바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기대가 있고 대원 미디어는 매수가를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17,000 뭐 시간의 종가는 아니에요. 뭐 300원에서 뭐 17,000 뭐 한 450원 요 사이로 볼게요. 그리고 손절가를 우리가 좀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16,800원, 16,700원 정도. 짧아요. 목표가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는 우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거는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열려있는데 또 올랐다가 또 윗골이 달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회사가 조정받고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번에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컨텐츠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가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원미디어,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PMK, 피부임상 이런 것들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 바닥에서 움직여서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고 올라간 건 뭐 워낙 많이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오늘 한 종목 한번 해서 또 크게 수익을 드렸었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타이밍이 됐다 말씀드리면서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도 말씀드렸고 남들이 안 좋다고 하던 말도 씹어버리고 하세요. 삼성전자 투자하는데 네가 한 종목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대제철 투자했는데, 현대차 투자했는데 지금 2년 전에 최고점 지수인가요? 2100 찍고 올라가는 지수인가요? 올라갈 때도 폭락. 결론적으로 지금은 2년 전에 동학개미 분들이 채권으로 갔잖아요. 그럼 채권이 되겠어요? 주식이 되겠어요? 주식이 됩니다.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거 금리만 만약에 여기서 더 빨리 안 올라가면 다 익숙해지는데요. 원자재가격 내려갔는데요. 유럽 가스 가격 떨어졌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반등하지만 유가도 떨어졌는데요. 코인도 올라가는데요. 미국 테슬라도 반등하고 테슬라 급등하면 저는 분할적으로 테슬라는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바닥에 70% 올랐기 때문에 더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도 꼭 보시고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무료 카톡방은 뭐냐 하면 무료 카톡방 여기 이제 불사조 아이러브 주식과 함께 합니다. 010-9866-4700 여기서 셀바스 AI도 했어요. 하는 것마다 급등합니다. 그래서 뭐 당일날 20% 오른 경우도 많았고 실리콘투도 그렇고 너무 많았거든. 셀바스 AI는 2배 올랐어요. 무료 카톡방에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그래서 정말로 마이러브 주식 전문가가 5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까지 한 번씩 들어가서 단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료니까 무료 카톡방 체험 신청이에요.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은 한 번에 많은 인원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우리끼리 사서 될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법 공부 시켜드리고 재밌게 또 불사조도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 6분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확률은 거의 뭐 8, 90% 됩니다. 다 오른 것 같아요. 하고 나서 바로바로.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연습을 해보고 싶다. 계좌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으니까. 불사조는 우량주도 좋아하고 개별주 단타 매매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험 신청으로 문자 보내주시고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셔라. 한 달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자신있게 영상 찍고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오늘의 한 종목은 대원미디어.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파이팅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정리하고 향후에 갈 종목 정리하고 많이 오른 종목 비중 줄이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